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6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이어리 문의가 계속 오고 있는데요. 많이 전달 말씀드리고 있죠. 다이어리는 꼭 쓰셔야 된다. 일반 다이어리가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했던 매매 일지라든지 이런 거 적어 놓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차분은 이미 다 품절이 났었고요. 2차분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니까요. 제 영상에 QR코드가 뜰 겁니다. 거기에 카메라를 갖다만 대시면 구매 링크로 구매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되시니까요. 혹시나 구매하실 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하시면 1644-6646으로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네, 일단은 시장은 좋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3월 달에는 코스닥 중심으로 시장이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2월 달에 코스닥은 쉬어줬어요. 되게 예쁘게. 그러니까 조정을 잘 받아줬고 코스피는 조정을 안 받고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쉬어주는 느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코스닥 액티브 ETF 기대감은 분명히 시장에 잠재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액티브 ETF가 나와서 코스닥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는 현재 증시 예탁금이 130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코스닥 ETF까지 출시가 된다라는 건 아마도 그 대기 자금이 ETF로 가서 ETF를 키워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 하에 여러분들의 포트를 코스닥으로 바꿔놓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일단은 WTI 유가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역시나 이제 미국, 이란, 이스라엘 간 분쟁이 조기 종료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크루드족을 투입시킨다라는 얘기까지, 그러니까 지상군 투입이죠. 지상군 투입까지 얘기가 나오는 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WTI가 밤사이에 80불이 넘어서 82불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79불 정도로 떨어지긴 했어요. 3불 정도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은 60불 후반대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져야 되고 주말 사이에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지켜보자. 제일 지금 시장의 큰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반등을 하지만 일단 유가는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부담스럽다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렸죠. 장 초반에 코스닥 ETF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뭐 세론으로 떨어질 일은 없고요. 제가 그러면 코스닥 액티브 ETF를 사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코스닥에서 똘똘한 친구를 빠르게 사서 미리 선점해 놓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제가 보는 거는 제약바이오를 저는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제약바이오에서도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기술 플랫폼 쪽, 그거 아니면 비만 테마 쪽, 예, 그것만 잘 모아 가셔도, 예, 저희도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것만 잘 모아 놓으셔도 3월달에 수익은 좀 꽤 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코스닥 액티브 ETF는 시장에 많은 훈풍을 좀 불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좀 저는 오늘 좀 찝찝한 게 이거예요. 뭐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좀 찝찝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서 죄송하지만 코스피 기준해서 개인들이 지금 5조를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은 코스피만 2조를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감히 예상을 했어요. 오늘은 시장이 좀 눌려주더라도 개인들의 자금으로 인해서 시장은 다시 끌어올려질 거다. 아침부터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부터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면 개인 투자자님들은 현재 화요일날 하락과 수요일날 하락을 기억을 하시거든요. 근데 목요일날 반등, 어제 반등까지 머릿속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주가가 지수가 떨어지면 무조건 개인이 저가 매수세로 들어올 거다 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개인이 매수해서 안 좋다, 외국인이 매도해서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시장 지수 있잖아요. 지수가 이번 주 화, 수, 목처럼 큰 변동성은 없을 겁니다. 왜? 밑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요. 위쪽으로는 상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변동성 있는 장세보다는 약간은 기간 조정의 장세,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박스권 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종목별 강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종목 싸움, 수익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트레이더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시장이 어제부터 반등이 들어와서 오늘 정상화가 되니까 원래 유심히 지켜봐왔던 종목들 그리고 보유했던 종목들이 가장 먼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박스권으로 3월달 내내 움직이면서 코스닥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포모가 더 심해지실 거예요. 왜냐면 트레이딩을 잘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트레이딩에 조금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은 올라가는 종목을 막 따라잡거나 아니면 많이 올라가지 않은 내 종목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이 수익률, 지수의 수익률을 따라가기 3월달은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식 레벨업에 도움을 많이 받아 가셔야 돼요. 제가 종목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순 없지만 늘 큰 방향대로 큰 그림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월달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보시는 게 좋아요. 코스닥 위주로 여러분들 보세요. 그 중에서도 저는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부장도 저는 좋아했는데 이미 그거는 다 매도를 했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저는 가격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꿈과 희망을 먹는 제약바이오가 낫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전쟁,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닌데 보면은 시장은 확실히 냉철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누가 죽던 뭐 어떤 피해가 있던 이번 주 초,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확실히 시장에 조정을 줬는데 지금 보시면 일본 증시도 안정감을 찾았고요. 대만도 안정감을 찾았고 나스닥 선물도 꽤 안정적이에요. 아마 오늘 새벽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감히 예상은 못 드리겠지만 미국 시장도 꽤 좋은 분위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화수목은 정말 우리 시장만 변동성이 컸지만 앞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세게 완전히 충격적으로 오지 않는 이상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박스권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종목별 장세, 코스닥 장세의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면 우리는 물 들어오는 데서 고기를 잡는 게 빠르잖아요. 코스피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현대차 사놓는 거 좋습니다. 저는 이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식 투자라는 건 좀 트레이딩하는 맛도 있어야 되고 시간 대비 돈을 버는 맛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물이 들어오는 곳은 코스닥이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40~50%는 코스피에 놔두시고요. 반도체와 현대자동차로 나머지 50%는 코스닥으로 꼭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코스피에 계십시오. 거기에 또 순환매가 돌아가니까. 두 가지 선택하시면 돼요. 무조건 제가 코스닥이 좋다고 해서 코스닥으로 다 옮기시는 게 아니고 자신이 없으시면 코스닥은 그냥 저게 좋구나 그 정도 느낌만 받아가지고 코스피를 계속 모아가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오늘 강세 업종은 꽤 많죠. 근데 와 태양광은 제가 그렇게 막 뭐랄까요 막 밀어붙이고 제가 좋아하는 업종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맨 처음에 태양광이 올라갈 때는 뭐 일론 머스크 얘기도 있었고 뭐 우주항공에 우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려면 태양광이 필요하다. 근데 오늘 태양광이 간 건 유가가 올라가고 석유가 안 들어오면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로 대응해야 되지 않냐. 그 개념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해요. 조심스럽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저는 뭐 이게 그 정도인가? 라고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고 우주항공 드디어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저는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스페이스X 6월달 상장 전까지는 충분히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스페이스 관련된 종목도 괜찮고 뭐 인공위성 관련된 종목도 다 괜찮다. 우주항공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도 오늘 좋았는데 어제 보니까 오늘 LNF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어제 보니까 그 LG에너지솔루션이 양극재를 LG화학에다가 받아가 쓰는데 LG화학 걸 당분간 안 쓰고 LNF 걸 받아 쓴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테슬라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러면 지금 LG화학이 LNF보다 양극재를 고성능 양극재를 못 만든다는 거죠. 근데 2차전지는 제가 왜 여기다 집어넣냐? 안 간 애들 중에 굳이 찾으려면 저는 2차전지가 꽤 좋아 보여요. 지금 실제로 다른 업종보다 많이 빠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자리도 괜찮고요. 그리고 모멘텀도 살아있어요. 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2차 전지는 로봇에도 붙일 수가 있고요. 우주항공에다가도 붙일 수가 있고 자율주행에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차 전지는 좀 많이 너무 우리가 안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좀 모아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 반도체 소부장 너무 올랐다고 했지만 오늘도 여전히 강세 업종에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반도체 소부장 언제까지 올라가는지 보자 이러고 있고요. 약세 업종은 딱 보시면 지주사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지금 시장의 반응은 유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는데 시장은 이미 전쟁이 끝난 것처럼 정상화가 되고 있어요. 요거를 힌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전쟁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냉철하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어. 언제적 얘기야? 이 수준이. 왜? 오늘 정유, 해운주 다 떨어졌습니다. 네, 다 떨어졌어요. 거의 휴전이나 종전 난 것 같아요, 시장은. 시장은 언제나 미스터 마켓은 언제나 눈치가 빠르고 반응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약세 업종을 보시면 일단은 지정적 리스크는 앞으로 여진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이번 주 초처럼 충격적인 폭락이 가져오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주사가 요즘에 좀 약하네요. 약한데 저는 오히려 지주사가 요사이 이렇게 떨어져 준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SK, 롯데지주, CJ, 그다음에 LS도 말씀드리죠. LS, 한화, 두산 요런데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정말로 너무 힘든 장이네요. 주 초에는 거의 사지로 몰듯이 낭떠러지로 밀어버렸지만 어제와 오늘은 꽤 좋은 분위기로 시장이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잔바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는 잔바람은 아니었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하락에 너무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요. 언제나 본인들의 이 투자 철학을 지켜가면서 하시면 지금 시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그게 너무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주식 레벨업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한 10분, 15분 정도 도움 받아 가시는 게 저도 행복하니까요. 항상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다는 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